안녕하십니까. 가자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국어는 아버지. 네,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1단원, 1회 1단원 꽃이란 시 끝났고 1회 2단원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이라는 소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배우기 전에 선생님이 이 소설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만 이야기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 양기자라는 분이 쓰신 소설인데, 이 소설은 몇 년도에 이제 나온 작품이냐면 1993년도에 나온 작품이에요. 1993년도. 근데 이제 양기자라는 이 소설가 이름 혹시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유명한 그 소설가인데, 이분의 이 작품보다는 사실은 더 유명한 빅히트 작품이 있어요. 교과서마다 막 고등학교 가면 다 실려있고 한 아주 빅히트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이 뭐냐면은 원미동 사람들이래요. 원미동 사람들. 혹시 이 소설 제목은 들어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원미동 사람들. 이게 1987년도에 나온 작품이니까 여러분이 몇 년생이죠? 2005년생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훨씬 한 18년 전에 먼저 나온 작품인데, 자, 우리 학교 도서관에서 요 책하고 다 도서관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국어 책에 실린 요 책은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은 없었고요. 대신에 이건 워낙 유명한 책이니까 이건 있었어요. 자, 도서관에서 이렇게 찾았는데, 자, 요거 찾아봤는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잠깐 소개하면서 이렇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이 원미동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원미동? 그래요. 혹시 아는 사람들 부천에 있어요. 우리 인천하고 가까운 동네에 이제 부천시 원미동이라는 이 동네가 있는데, 지금은 이 동네가 뭐 되게 어떻게 보면 잘 사는 동네 뭐 이런 인식도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 1987년도 당시에는, 그러니까 서울이 있다만해. 근데 서울이 이만한데, 이 서울이 이렇게 자꾸 팽창화되면서 도시화되고 산업화되면서 이제 서울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점점 넓어지면서, 이제 이 부천이라는 동네가 어떻게 보면 아직은 약간 시골스럽고,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 간에 끈끈한 그런 정이 있었던 이 동네가 점점 서울이 팽창되면서 이 부천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살아가는 방식들을 변화시키고 거기서 오는 갈등들, 이런 거를 다룬 소설이에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연작 소설인데, 연작이라는 얘기는 이 책은 굉장히 두꺼운데 이 안에 몇 가지 이제 계속 조금한 에피소드로 되어 있는 한 편이 모아져 있는 책을 우리 연작 소설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원미동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주 소소하게 다룬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재밌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선생님이 한번 추천하는 글인데, 하여튼 이 책이 되게 유명해서 사람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설가도 굉장히 뭐해졌어?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원미동 사람들을 이제 히트치고, 어떻게 보면은 이분이 이제 서울로 이사를 가셨나봐. 서울에 있는 이제 북한산 자락에 있는 동네,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요번에는 이제 서울에 있는 그 동네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그거를 이제 소설로 쓴 작품이 바로 뭐예요?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이라는 이 작품이에요. 1993년도에 나온 작품인데,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둘의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 소설 그러면은 뭐 되게 잘생기고 뭐 예쁘고 하여튼 이런 뭐 멋있는 주인공이 딱 나오고 이제 이 사람이 막 뭔가를 해결해 나가는 뭐 이런 걸 보통 생각을 할 텐데, 이 양기자 이 소설가가 쓰는 이 소설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여기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다 우리 주변에서 보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야. 그냥 소소한 사람들이에요.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분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누구냐, 막 대단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을 잘 관찰하면은
가만히 관찰하면은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인공이고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을 모아가지고 이 소설에 담았어요. 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풋풋해. 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소설에 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이 예술가, 이 소설가, 아니면 뭐 시인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대학교 다닐 때도 배웠던 것 같은데 선생님한테 뭐를 잘해야 되냐면 관찰을 잘해야 돼. 양 기자라는 분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쓱 지나갈 수 있는 그냥 일이야, 그냥 일인데 그거를 뭐 하는 거야? 자세히 관찰해 보는 거야. 가만히 관찰해 보는 거야. 그러면 그 소소한 일들이 소소하지 않아. 일반적이지 않아. 그게 특별해진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이제 글로 잘 쓰신 분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길모퉁이에 만난 사람이라는 이 책에도 나오는 주인공들이 예측해보면은 뭔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쓴 소설인데, 자, 이 소설을 배울 거예요, 이제. 근데 우리 이 소설을 배우기 전에 뭘 먼저 할 거냐면은 지난 시간에는 시를 배웠고 이번 시간에는 소설을 배우기 때문에 이 소설이라는 갈래, 이 소설이라는 문학 장르의 특징부터 먼저 한번 공부를 해보고 이제 본문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먼저 출판사에서 만든 영상을 먼저 보시고 갈래에 관련된 이론에 관련된 영상을 좀 보시고 선생님하고 다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소설이란 현실에서 일어날 만한 일을 작가가 상상하여 꾸며 쓴 산문 문학을 말합니다. 그러면 소설의 특징을 알아볼까요? 허구성. 소설은 작가가 상상을 통해 꾸며낸 이야기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이러한 소설의 특징을 허구성이라고 합니다. 개연성. 꾸며낸 이야기가 다 좋은 소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설은 작가의 상상을 바탕으로 하되 실제로 있음직한 이야기를 담습니다. 이러한 소설의 특징을 개연성이라고 합니다. 허구성과 개연성은 서로 뗄 수 없는 소설의 특징입니다. 산문성. 소설은 일정한 운율 없이 산문, 즉 줄글로 표현한 글입니다. 서사성. 소설의 사건은 일정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됩니다. 이러한 소설의 특징을 서사성이라고 합니다. 진실성. 소설은 비록 꾸며낸 이야기지만 그 속에는 삶의 진실을 추구하고 바람직한 인간상을 찾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진실성이라고 합니다. 소설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설을 이루는 요소들을 알아봅시다. 소설은 어떠한 요소들로 되어 있을까요? 소설은 주제, 구성, 문체로 이루어집니다. 주제는 작가가 작품을 통해 나타내려는 중심 생각입니다. 구성은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짜임있게 배열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체란 작가의 독특한 문장 표현을 말합니다. 글로 표현된 작가의 개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설을 이루는 세 가지 중 하나인 구성은 또다시 세 가지의 요소들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소설 구성의 3요소라고 하지요. 여기에는 인물, 사건, 배경이 있습니다. 인물은 소설 속에서 성격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고, 사건은 인물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상황을 말합니다. 배경은 사건이 펼쳐지는 시간과 공간입니다. 그러면 소설에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바로 소설 속에서 말하는 이입니다. 서술자라고도 하지요. 서술자는 작가가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상상으로 만들어낸 인물입니다.
한편 소설 속의 서술자가 사건을 서술하는 관점을 소설의 시점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소설의 갈등에 대해 살펴볼까요? 갈등이란 원래 칡, 갈과 등나무, 등이 합쳐진 말입니다. 칡은 오른쪽으로, 등나무는 왼쪽으로 줄기를 감기 때문에 이 두 나무가 만나면 서로 얽혀서 풀기가 어렵지요. 소설에서 갈등은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목표, 이해관계가 달라서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소설의 갈등은 사건을 전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설의 갈등은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으로 나뉩니다. 그러면 각각의 갈등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내적 갈등은 한 인물의 마음속에서 두 가지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생기는 갈등입니다. 외적 갈등은 형과 동생의 다툼처럼 한 인물과 그 인물을 둘러싼 외부 환경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외적 갈등에는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인물과 사회의 갈등, 인물과 운명의 갈등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설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소설은 갈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 따라 전개됩니다. 소설의 구성 단계는 갈등의 심화와 해결 과정에 따라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5단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소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소설을 읽고 즐거움과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좋은 소설 작품을 통해 참다운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습을 재미있게 꾸민 소설을 감상해 봅시다. 자, 영상 잘 보셨나요? 자, 그러면 좀 더 깊숙이 선생님하고 소설 갈래에 대해서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요거 프린트는 우리가 이전까지하고 좀 다르게 먼저 과제에다 선생님이 이걸 먼저 올려줄 테니까 지금 이거를 먼저 빨리 인쇄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딱 들고 있어야 돼. 필기하려고. 그러니까 요번 과제는 숙제로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빨리 먼저 인쇄를 해서 강의를 들을 준비를 딱 해놓고 이제 다시 요거를 들어야 돼요. 준비 안 된 친구들은 화면을 잠깐 스톱하고 빨리 먼저 프린트 해가지고 공부할 준비를 해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소설 갈래 학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학 안에 우리가 지금 문학이라는 거 안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시도 있고 소설도 있고 뭐 수필, 희곡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소설의 특징은 무엇이냐? 뭘 소설이라고 부르냐? 그 중에서 문학 안에서 이 소설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은 이야기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이야기. 쭉 옛날 이야기 맞아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야기 앞에 몇 글자가 더 붙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꾸며낸 이야기다. 꾸며낸 이야기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내목 안에 들어갈 말이 뭐냐면은 소설은 현실 세계에 있음직한 일을 거기 우리 영상에 봤더니 개연성이라고 되어 있었네. 지를 작가가 뭐 해서 상상해서 꾸며낸 글을 바로 우리 뭐라고 얘기한다? 소설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즉 꾸며냈다라는 말을 좀 더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우리 뭐라고 얘기하면 허구라고 얘기해. 허구. 즉 소설은 뻥이야. 뻥. 근데 우리 뻥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오케이. 얼핏 보면 사람들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거짓말 하는 건 나쁜 거니까.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거짓말이 나쁘긴 한데 왜 소설가들은 속된 말로 뻥을 칠까? 왜 뻥을 치냐는 얘기예요. 왜 뻥을. 자, 그 이유는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거짓말도 무엇을 위한 거짓말이냐? 우리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이제 위독해가지고 이제 안타깝지만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3개월 남았는데 아버지한테 아버지 3개월 남았대 이렇게 바로 얘기하나 우리 사실대로? 아니야. 사실대로 얘기하지 못해. 아버지 조금만 운동 열심히 하고 식사 열심히 하시면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건강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얘기한다. 과연 그 말은 우리가 뻥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가? 아니야. 그건 비록 사실이 아니지만은 아버지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자식의 뭐가 담겨져 있어?
그래, 진실이 담겨져 있다라는 얘기야. 즉, 아이고 화면이 꺼졌네. 자, 무슨 얘기냐 하면은 비록 뭐였어? 거짓말, 뻥이었지만은 즉 사실은 아니야. 이게 사실은 아니지만은 바로 소설가들은 이런 허구를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 대한 뭐를 알리고 싶은 거야? 진실을 알리고 싶은 거야. 진실을 더 진실하게 세상을 알리고 싶어 가지고 허구를 하는 겁니다. 뻥을 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여러분은 이렇게 뻥을 평소에 많이 치거나 그러면 안 돼. 이런 진실을 추구한다. 즉, 또 뭐냐면 재미를 또 좀 더 부과하기 위해서 이제 상상해서 이제 쓰는 이유도 있습니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해놓고, 자, 이제 소설의 요소를 한번 볼게요. 소설의 3요소는 뭐냐면은 주제, 구성, 문체, 거기에 다 써져 있었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구성의 3요소가 중요할 것 같아요. 구성. 아, 참, 문체의 뜻을 잘 모르는 친구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말을 하면은 사람들마다 말투가 좀 다르잖아. 말투가 다르듯이, 이 글을 쓰는 작가들도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글투가 다른 거야. 글투라는 말은 사실 없는 말이니까 어쨌든 말투의 이제 다른 개념으로 보면 글투가 다른 거야. 그 글투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문체라고 얘기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소설 구성의 3요소를 한번 봐볼게요. 소설 구성의 3요소는 뭐냐면은 첫 번째, 작가의 상상력으로 창조된 작품 속의 등장인물. 그래요. 여기 들어갈 말은 뭐야? 인물이야. 인물.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갈 말은 뭐냐면은, 그래, 소설에 이게 없으면 안 되지. 바로 사건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인물들이 활동하는 시간과 장소를 우리 뭐라고 얘기하면은 배경이라 그래. 자, 즉 뭐냐면은 소설은 주제와 문체와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이제 구성을 하는데 꼭 필요한 거, 소설 안에 뭐가 필요하냐. 옛날에 내가 소설 하나 쓸게. 옛날 옛적에 철수가 살았어. 봐, 누가 살았어? 철수가 살았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소설이 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 인물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야기가 되지. 자, 그래서 인물 설정했어. 근데 철수가 어디 살았냐면은 인천시 가자동에 살았대. 거기서 아침에 배가 일어났대. 지금 뭐 배경이 소개된 거야. 가자동, 그 다음에 아침이랑 시간적 배경, 자, 이런 것들이 꼭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철수가 가자동에 살았는데 그냥 죽었대. 재밌어, 재미없어? 재미 하나도 없어. 왜? 뭐가 없기 때문에. 사건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철수가 공부를 하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안 그래도 하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너 공부 왜 안 해? 그래가지고 갑자기 하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그래가지고 화딱지가 나가지고 엄마하고 뭐 했어? 한 번 붙었어. 지금 뭐가 일어난 거야?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 갈등이 일어난 거거든. 그래서 소설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인물과 배경과 사건이 있어야지 이제 소설이 구성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설의 3요소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자, 그런데 이제 소설의 그 다음에 구성 단계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설의 구성 단계는, 자, 일반적으로 소설은 5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단계로. 자, 맨 처음에 뭐냐면은 여기 들어갈 말이 발단, 여기가 전개, 여기가 위기, 그 다음에 절정, 그 다음에 여기가 들어갈 말이 결말. 요 정답이 되겠네요. 그러면서 선생님 그래프를 하나 그래프.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가 여기가 최고조 됐다가 이렇게 뚝 떨어져. 자, 요거 발단에서는 이제 슬슬 시작했다가 요 절정의 최고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슉 떨어지는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소설에서. 요 소설의 요 그래프가 의미하는 거 두 글자인데 뭘까요? 자, 아는 사람? 오케이. 정답은 요겁니다. 요거 정답은 그래요. 요거 갈등의 곡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즉 뭐냐면은 발단 단계에는 그냥 인물들을 좀 소개하고 배경 소개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갈등이 점점 전개해서 이제 시작이 되고, 여기에 뭐가 깊어진다 그러면은 바로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그 다음에 절정 부분에선 갈등이 최고조 되는 거지. 이제 이쪽 편하고 이제 막 최고조로 이제 싸우는 거야.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막 하자 뭐 슬프게 끝날 수도 있고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도 있고 어쨌든 갈등이 뭐가 된다? 해소된다. 이렇게 요게 소설의 일반적인 구성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서? 일반적인 구성이라고 얘기해서 일반적으로는 요 형식을 많이 따라.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도 이런 갈등이 별로 없는 소설도 있어. 그 소설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배울 딜모튼에서 만난 사람 이 소설도 특이하게 갈등이 없어. 갈등이 없는데도 소설이 되는 소설도 있다는 사실 이제 알려줄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갈등을 좀 더 깊숙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등은 어떤 종류들이 있냐면은, 자, 갈등은 크게 무슨 갈등과 무슨 갈등이 있냐면은 크게 혼자 인물 속으로 하는 갈등, 한 인물의 마음속에서 두 가지 이상의 욕구가 생기거나 그랬을 때 속으로 나 혼자서 뭐하냐? 오늘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지금 속으로 선생님이 갈등하고 있죠? 이걸 뭐라고 얘기해? 그래, 내적 갈등이라고 해. 이걸 내적 갈등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갈등하는 걸 뭐라고 얘기해? 외적 갈등이야. 외적 갈등. 자, 일단 크게는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 있어요. 크게는 내적과 외적 갈등인데, 다시 이 외적 갈등을 몇 가지로 나누자면, 인물하고 일반적으로 제일 많은 거지. 인물하고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사람 대 사람 갈등하는 거, 내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달라가지고, 그 다음에 인물하고 사회하고 갈등이 되기도 해. 그 다음에 여기 답을 먼저 쓰자면 인물하고 타고난 뭐 때문에 운명하고 갈등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연재해 아니면 인물하고 자연하고 갈등이 일어나기도 해. 이 갈등이라는 말이 뭐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걔랑 좀 그것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야? 사건이 생기는 걸 얘기해. 자, 인물하고 사회 같은 거 갈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작품이 뭐가 있냐면 홍길동전 같은 게 있어. 홍길동전. 혹시 홍길동전 들어봤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해요. 많은 이런 그건데 호부 호용을 하지 못해가지고 왜 못했나? 왜 못하냐면 바로 이 홍길동이 살았던 조선시대는 적자와 서자를 차별하는 사회 제도가 있었어. 그것 때문에 홍길동이 뭐 한 거야? 빡친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집 나가가지고 막 하는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이 홍길동은 이 사회 제도하고 마찰이 있어가지고 이 생긴 거고, 운명하고 생긴 이 소설은 많지는 흔하지는 않는데, 선생님이 영마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영마라는 소설에 이 주인공 성기라는 남자가 막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좋아했던 여자가 이모네? 알고 봤더니 처음엔 몰랐는데 이모네? 여러분, 이모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거는. 그래서 결국은 이 주인공 남자가 뭐 하는 거야? 모든 걸 체념하고 자신의 운명에 따라서 그냥 뭐 하는 거야? 떠돌이 생활을 뭐 선택하는 그런 운명하고 갈등하는 그런 소설도 있고, 자연하고 갈등하는 소설이라고보다 이거는 뭐 영화 같은 거에 보면 우리 최근에 있었던 백두산 화산 폭발한 막 일어나는 자연하고 싸우고 막 이런 작품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자연과 인물 간의 갈등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 소설의 서술자를 한번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서술자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소설에서 어려운 내용인데, 선생님이 얘기를 하자면, 소설의 서술자라는 말은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요거 만약에 시라면 똑같은 말이 뭐냐면, 시에서는 얘를 뭐라고 얘기해? 화자라고 얘기해. 이 화자, 시에서는 화자라고 부르고 소설에서는 뭐라고 불러? 서술자라고 불러.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결국은 문학작품에서는 그 문학작품을 뭐 하는 사람? 말하는 이가 항상 한 명은 필요해. 말하는 이. 사람들이 이 말하는 사람이 작가 아니에요? 글 쓴 사람이 이 화자 아니에요? 글 쓴 사람이 서술자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작가는 자기 목소리보다는 더 확실하게 이거를 전달할 줄 누군가를 만들어내. 그 사람을 우리 뭐라고 얘기해? 서술자, 화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작가가 뭐 한 거야?
의도적으로 상상해서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작가 아니에요. 글을 정말 쓴 작가 아니에요. 자, 어쨌든 소설을 말하는 이끌어가는 사람을 우리 서술자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봐. 소설에서 작가를 대신하여 독자에게 소설 속 이야기를 뭐 해주는 사람? 전달하는 사람을 서술자라고 얘기하고, 이 서술자의 위치, 이 서술자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소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점이라고 얘기해요. 시점. 서술자의 위치, 작품 속에 있느냐, 작품 밖에 있느냐, 아니면 밖에 있어도 뭐 다 아느냐, 아니 이거에 따라서 이 서술자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말하는 개념을 우리 소설의 시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설의 서술자의 그 위치에 따라서 시점을 우리 몇 가지로 나누냐면은 4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4가지로. 일단은 1인칭 무슨 시점? 주인공 시점이라는 게 있어요. 1인칭 주인공. 선생님이 일단 답을 다 적고 설명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1인칭 관찰자 시점이 있어. 1인칭 관찰자 시점. 자, 그 다음에 여기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게 있어요. 전지적 작가 시점. 그 다음에 작가 관찰자 시점이라는 거예요. 작가 관찰자 시점. 자, 말 그대로 1인칭이냐, 이제 관찰자, 작가 관찰자, 요거하고 요거, 크게는 일단 요거 2개로 나눌 수가 있어. 크게는 뭐냐면은, 소설에서 소설 속에 나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은 몇 인칭 소설이야? 1인칭 소설입니다. 1인칭. 그 다음에 소설에 나라는 사람이 등장 안 해. 그리고 누가 등장하냐? 그냥 사람들 이름, 철수는, 영희는 이렇게 하면서 나가 등장하지 않으면 몇 인칭 소설이야? 3인칭 소설이에요. 근데 이제 3인칭 소설은 3인칭이라는 말보다는 작가 시점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의 등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1인칭과 3인칭으로 이제 구분된다. 그 다음 1인칭 시점도 다시 2가지로 구분됩니다. 나가 등장을 하는데 그 나가 이 소설의 뭐야? 끝까지 다 읽어봤더니 걔가 누구야? 주인공이야. 그러면은 그걸 몇 인칭 소설의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나가 서술자이자 주인공까지 다 하는 거야. 북치고 장구치고 얘가 다 해먹는 거야. 이거를 1인칭 주인공 시점. 그 다음에 소설을 쫙 펼쳐봤더니 나는 등장해. 나는 등장하는데 쭉 읽을수록 나는 등장을 하는데 나가 주인공은 아니야. 얘는 뭐 조연급? 뭐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주인공은 따로 있어. 걔에 대한 이야기를 조연급 되는 나가 뭐 하는 거야? 보면서 관찰하면서 쓰는 시점을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3인칭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과 작가 관찰자 시점인데 똑같아요. 작가가 이제 이 소설하는 나라는 사람은 없어. 이제 철수, 영희 뭐 이렇게 등장인물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뭐가 있냐면은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이 작가가 다 서술해.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선생님은 요거하고 요거 구분 한번 해볼게요. 자, 철수가 영희한테 다가갔다. 영희의 얼굴은 빨개졌다. 왜냐하면 철수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소설에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지금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은 영희는 철수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는 누구의 속마음이야? 그래, 영희의 속마음이야. 영희의 속마음까지도 뭐가 돼 있어? 다 서술이 되어 있어. 이러면 무슨 시점이야?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근데 똑같은 상황을 선생님이 작가 관찰자 시점으로 선생님이 바꿔볼게요. 뭐라고 되냐면 철수는 영희에게 다가갔다. 영희는 얼굴이 빨개졌다. 배시시 웃었지만 고개를 들지 못하고 숙였다. 자, 여러분, 영희는 철수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래, 좋아해요. 좋아해. 근데 좋아한다고 지금 써있었어? 안 써있었어? 안 써있어. 그냥 뭐만 돼 있어? 행동만 쓰여져 있을 뿐이야. 그리고 영희가 혹시 말을 한다면 말만 쓰여질 뿐이야. 하지만 우리 독자들은 그 인물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는 거야? 추측할 수 있는 거야. 걔 속마음까지도. 이런 식으로 속마음을 직접 얘기하지 않고 말과 행동으로서 보여주고 독자가 상상을 좀 하게끔 만드는 시점이 뭐야? 작가 관찰자 시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여기 같은 말이긴 한데 마지막으로 여기 정리해 보자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자, 서술자의 위치 작품 안에 있다. 작품 안에 있다. 작품 안에 있으면 뭘로 나타난다? 그래, 나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어요. 작품 밖에 있으면은 작가가 뭐 하는 거야? 서술하는 거야. 근데 좀 어려운 말인데 이 작가는 사실은 글을 쓴 소설을 쓴 그 작가, 즉 뭐 이 작품을 얘기하는 양귀자라는 그 작가는 아니야. 요거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야. 이거는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를 임의적으로 우리가 작가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지 소설을 쓴 사람은 아닙니다. 이거 그냥 서술자예요. 자, 등장인물의 심리를 직접 제시하는 건 작품 안에서 무슨 시점이었어? 1인칭 무슨 시점? 주인공 시점. 자, 그 다음에 작품 안에 등장하는데 간접적으로 제시해 1인칭 무슨 시점? 관찰자 시점. 자, 그 다음에 작품 밖에서 직접 심리하면은 무슨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그 다음에 요거 심리를 간접적으로 하면 작가 관찰자 시점.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에 배울 이제 길모퉁이에 만난 사람이라는 작품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 시점이 뭔지 여러분이 뭐 할 수 있어? 찾아낼 수가 있어. 이제 일단 뭐 나가 등장하느냐 안 하느냐, 그 다음에 나가 주인공이냐 아니냐, 만약에 등장한다면, 만약에 안 한다면은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속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다 심리 표현을 다 하느냐 안 하느냐로 시점을 여러분이 뭐 할 수 있어? 구분할 수 있어요. 직접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제 요걸로 마무리하는데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소설을 쭉 읽을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교과서를 펼쳐놓고 같이 이렇게 쭉 읽으면서 한번 소설을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는 소설이에요. 길지 않아, 그것도. 그리고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챕터로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꼭 이렇게 소설을 다 읽고 그 다음 시간에 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